해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는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이게 막 이렇게 깊게 공부할 일은 이렇게 별로 없을 겁니다. 해시는 일단 정리를 하면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탐색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공부해 나가겠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탐색하는데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로 든 거는 여러분들 핸드폰 연락처와 지인의 전화번호를 예를 들었는데요. 대부분 나랑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를 전부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네. 번호를 누를 때 뭐 이름을 검색하는 듯이 뭐 외운 번호를 다 입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이거는 어딘가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합니다. 이게 그 얘기고요. 네. 근데 어떻게 검색하냐? 어떻게 검색할 거냐? 보통 여러분들이 연락처가 있으면은 뭐 이름이나 뭐 여러분의 애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통 컴퓨터는 저장할 때 배열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배열에다가 하나씩 문자를 저장해가지고 뭐 이 인덱스를 여러분이 뭐 기억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 뭐 317번에 뭐 010, 뭐 XXX가 저장되어 있으면 내 친구 번호 중에 010XXX는 배열의 인덱스 317번에 있다. 그러므로 317번째를 꺼내오면 돼. 이렇게 하고 이 숫자를 외우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이름이나 애칭을 통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검색을 하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 검색에 활용되는 이러한 정보들 있죠. 이걸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검색 대상을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키를 통해 밸류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에서는 이 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많이 배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키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검색이 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인덱스 대신 뭐 이런 걸 좀 활용해 보겠다 이거죠. 네.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정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인덱싱화해서 저장 및 검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전 예를 들고도 있고요. 애플을 검색하면은 사과가 나야 되고 버나나를 검색하면 바나나가 나야겠다. 하지만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CPP에도 STL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인트나 플로트형 같은
이 빌트인 타입으로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배열에서 보통 이 인덱스 대신에 이거를 문자를 바로 넣지는 않잖아요. 뭐, 네, 이거 뭐 라이브러리 쓰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몇 가지 방법을 한번 보완해 본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키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아이템 테이블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여기 밸류에 해당됩니다. 그걸 연동시키자. 그리고 네, 키 밸류라고 정의를 했고요. 보시면은 일단 한번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아래를 보는 거죠. 얘가 키 테이블이고요. 얘가 밸류 테이블이고. 음,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한번 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죠. 이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이 데이터 타입에서. 문제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F를 검색하고 아니, 바나나를 얻고 싶은데 음, F를 찾기 위해서 키 테이블에서 하나씩 다 찾아야 된다. 뭐 F는 운이 좋아서 첫 번째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디벨로퍼를 찾아봅시다. 엄청 오래 걸리죠? 네. N번 찾아야 되죠. 키 자체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뭐 복잡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F를 탐색했을 때는 한 번, 그 다음에 바나나를 탐색했을 때는 두 번, 점점점 n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하고 이거를 n으로 나눈 게 그 평균 그 평균 복잡도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2분의 n 제곱 플러스 n이죠. n 이건 뭐 수학 공식이니까요. 이거를 n으로 나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탐색하는 데 2분의 n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맞죠? 평균적으로 2분의 n 정도의 탐색 시간이 걸려요. 하나 검색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 좀 더 계산해 봅시다. 왜 오래 걸리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1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배열에서 이 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찾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두 번째에 바나나가 저장되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유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키 자체를 이 키 자체를 키를 어떠한 특정한 연산을 통해서 배열 인덱스로 만들자. 키 자체를 인덱스로 만들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어,
뭐 이러한 배열 인덱스 대신 얘를 인덱스로 만들어 버리죠. 뭐 이러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죠. 근데 되게 굿 아이디어죠. 그러면은 이 바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바나나가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 인덱스를 바로 알 수 있으면은 그 한 번에 탐색이 가능하겠죠. 네. 되게 굿 아이디어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바나나를 가지고 인덱스 해주는 작업. 이거를 우리는 용어를 하나 정리할 겁니다. 해싱. 해싱이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해싱한다. 키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해싱이라고 한다. 네. 좀 해싱이라고 한다. 네. 드디어 뭐 해시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 그 단어의 뭐 그런 게 나왔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시라고 하고,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걸 지우지 말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키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드는데, 해싱, h라는 거에다가 키를 넣는다. 키를 넣고 인덱스를 만든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어차피 카페 글이니까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라이브니까 어떻게 가 있어야겠죠. 설명을 많이 해야겠죠. 이거 이런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어떠냐면은 H키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해시 함수의 함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아까는 문자를 받았죠. 꼭 문자열만 받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연산을 하고 리턴 변환된 뭐 해시 밸류 이거를 반환하겠죠. 뭐 이런 형태를 뜰 겁니다. 네. 이 해시 밸류는 정수형이고 얘들 인덱스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검색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근데 네. 뭐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네. 이거를 프로스 앤 콘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포커싱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실제 구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까지도 보고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해시 함수를 이해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장단점을 알아보고 해시 함수를 한번 네, 몇 가지 해시 함수를 실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렵죠? 네.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약간 그 수학적 공식들이 약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시 함수는 키를 통해 인덱스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검색 효율이 극대화된다. 조금 알아보자. 그러면 뭐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 이 뭐 방법이 뭐냐?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어, 키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사용자 메모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들어라. 애매하죠. 적절하게 만들어라.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봤는데 그냥 잘 그냥 일정 맞춰서 뭐
코드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잘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잘 해야죠. 잘 해야 되고, 과도하지 않게 적절히 해. 그리고 뭐 회식 자리에 가면은 뭐 회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냥 적절히 해. 과하지 않게 적절히 해.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적절하게 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되게 미쳐버리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약간 그런 거죠. 구체적인 말을 안 해주고 적절히 해. 약간 뭐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라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키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뭐 어떠한 인덱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미안해요. 잠시만요. 오타가 났네. 인덱스. 그리고 이 인덱스를 배열의 인덱스로 활용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시키에 따라서 배열의 인덱스가 이렇게 나올 거죠. 그렇죠? 뭐 0에서 점점점점점점 뭐 n까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네. 어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뭐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될까요? 이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려해야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죠. 뭐, 코딩 테스트 중요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하는 현업이 모두, 뭐, 인풋이랑 아웃풋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이렇게 만들어 하진 않거든요. 네. 고민해야 여러분들 실력도 쌓이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일단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키를 통해서 해시키를 만들었고, 이거를 배열의 인덱스로 활용합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숫자겠죠. 어떤 연산된 숫자겠죠. 숫자일 텐데, 그러면은 숫자라는 거는 연산을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키 1이 있고 키 2가 있어요. 근데 얘도 해시 함수를 돌리고 얘도 해시 함수를 돌렸더니 결과값이 똑같아요. 똑같은 밸류가 나왔어요. 아니, 밸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네, 키 밸류 그거 밸류를 헷갈리니까 뭐 어떠한 리턴 값이 나왔어요. 리턴 값, 리턴 값.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똑같아요. 똑같은 다른 키를 서로 다른 종류의 키를 또 해시 함수를 돌렸는데 리턴 값이 똑같이 나왔어요. 리턴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배열의 인덱스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배열의 인덱스가 똑같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배열의 한 개만 저장할 수 있는데 배열의 인덱스가 똑같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해시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해시 충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중복일 때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뭐 충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거를 범위를 엄청 크게 하면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 범위를 1부터 뭐 100억까지 하면은 뭐 겹치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 배열을 잡는 건데, 해시가 만든 인덱스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 배열을 잡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int ARR 100억.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메모리에 잡히지도 않거든요. 컴퓨터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다. 자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시 함수를 할 때는 항상 충돌이라는 그거랑 자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그 혼자 공부하는 거랑 누가 알려주는 거랑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남이 이렇게 강의를 알려주는 거는 어떤 것을 뭐 키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가이드 해줄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시를 할 때는 네, 해시 함수를 만든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시 함수를 만들 때 이 충돌이라는 것과 자원이라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시 함수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디비전 메소드인데요. 이 용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그 CS 용어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렇게 정하자. 해시 함수를 이렇게 정하자. 네. 여기서 그러니까 해시 함수 뭐 예를 들어서 엄청 큰 숫자가 나오면은 얘를 모듈러 M 하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모듈러 M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모듈러 M 하면은 결과값이 1에서 n-1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n-1 나오잖아요. 글씨도 못 쓰네요. 0에서 n-1이 나올 건데 이거를 포함할 수 있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0에서 n-1. 네, 뭐 그럴듯하죠. 네. 그리고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m이 소수여야 된다. 왜 소수여야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소수의 정의는 1보다 큰 정수 중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드라는 게 이 모드 m 하면은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요. 근데 이건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0에서 n-1까지 나온 건데 좋은 해시 함수가 되려면은 중복되는 값이 안 나오면 되도록이면은 중복되는 값이 안 나오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0에서 n-까지 고루 퍼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충돌이 적게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 소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 떨어지는 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듈로 하게 되면은 이게 고르게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수를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짝수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4 하면은 뭐 짝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고르게 안 퍼지는 것도 있고요. 짝수만 아니라 다른 수도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수로 해야 조금 그래도 고르게 퍼지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작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식해 보이게 하려면은 컬리전이 감소한다.
이게 충돌이에요. 컬리전이 감소한다. 여러분들은 이걸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중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키값이 다른데 같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면은 우리는 0에서 n-1까지 값 중에 하나니까 충분히 같을 수 있죠. 네. 콜리전 언급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 그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메소드 방법은 뭐냐? 네. 여기서 방법은 소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소수가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는 이 소수를 찾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다. 근데 이거를 소수도 필요 없이 조금 더 성능을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식이 탄생합니다. 네. 복잡하죠. hx는 x 곱하기 a 모듈러 1 곱하기 n. 그리고 a는 아래와 같은 상수입니다. 좀 복잡하죠? 0.618033이 뭘 의미하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수예요. 그 여러분들 뭐 그런 혹시 너무 남녀 차별적이려나? 이거는 막 그렇죠. 근데 보통 그래도 제 주변에는 여자분들이 그래도 약간 그런 그 센스나 감각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뭐 사람뿐만 아니구나. 이 물건을 이렇게 하는데 뭐 이 물건의 비율이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비율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나누었는데 비율이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고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그 상체와 하체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네, 되게 이렇게 딱 그 상체와 하체 의 비율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리 길이와 이렇게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비율이 어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물건 같은 것도 이런 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골든 레이쇼 넘버 이 비율로 이렇게 나눠지면은 네. 이게 되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거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거는 솔직히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의 의미는 골든 레이쇼 넘버입니다. 그래서 소수 대신에 이걸 사용하면은 이게 잘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굳이 소수를 찾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퍼지게 해주는 이 숫자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하면은 스캐터 넘버라고 합니다. 스캐터 넘버라고 하고 이게 이 숫자가 네. 이 방정식 해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의 해입니다. 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은 2a 마이너스 b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근의 공식이죠. 학생분들이 잘 알겠죠. a는 1, b도 1, b는 마이너스 1, 네.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 여기 4.
4, AC는 5. 이런 거. 뭐 여기도 뭐 일단 비슷한 숫자가 나오죠. 네. 이거 해고요. 자세한 거 하면 여기를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거 해이기도 하고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이게 또 피보나치 수랑도 연관이 있어요. 네. 피보나치 수랑 연관이 있기도 하고 잘 보시면은 네. 이걸 보시면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은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도 한 두세 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혹시 이거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건 제가 네,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시 네,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는 A는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네,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내가 관련 어떤 X에다가 A를 곱하는 거죠. X에다가 A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1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두 1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다 곱하기 m을 하는 거는 곱하기 m은 쉬우니까요. 그럼 모두 1이라는 게 뭐냐 한번 알아봅시다. 모두 1이라는 거는 소수점만을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40인 경우에는요. 이게 x고 이게 a죠. 이걸 곱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24점 곱해서 72, 132가 나왔는데 여기서 모듈러 1이라는 거는 얘를 버리고 얘만 택하겠다 이겁니다. 0.72132만 택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밑에를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거죠. x랑 a를 곱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는데 이걸 모듈러 1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 소수 부분만 택한다. 여기까지. 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 논문을 보고 이해하시려면은 되게 복잡할 거예요. 소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소수는 0에서 0.99999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마지막에 m을 곱했죠. 그러면은 0에서 m보다는 작겠죠. m보다는 작아요. m보다는 작으니까 여기서 m을 곱한 다음에 우리는 정수 부분만 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0에서 m-1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는 범위도 한정 지을 수 있고요. 아까 이 연산이 뭐 좋은 스캐터 넘버라고 했죠. 잘 많이 퍼지는 스캐터 넘버라고 했죠. GNR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았어요. 멀티플리케이션 메소드 방법이랑 디비전 메소드 방법. 이 두 개를 알면은 거의 다 돼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게 이겁니다. x 곱하기 a를 해서 모듈러 1을 하면은 여기서 정수 부분 떼고 m을 곱하면은 네, 소수 부분이니까 다시 곱하면은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소수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0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0에서 m-1까지 나오고 이거를 대열 인덱스로 매칭시킨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x는 xa 모듈러 1 곱하기 m.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해시를 이해하신 거예요. 네. 이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도 이렇게 구현을 해드렸어요. 얼마나 잘 퍼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는 거는 뭐 출력값 보시면은 뭐 잘 퍼진다. 네. 마지막에 인트니까 자동적으로 정수를 남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해시 충돌? 이것도 중요하죠. 네. 해시 충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해시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거 hx의 값과 hy의 값이 똑같은 경우 x, y는 키고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컬리전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단은 이 전에 그 충돌이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충돌을 최대한 적게 하자. 최대한 적게 하자. 왜냐하면 충돌나면은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스캐터 넘버를 우리는 좋은 스캐터 넘버를 찾았죠. 충돌을 적게 하려고.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컬리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체이닝 방법하고 네, 먼저 체이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이닝 방법은 이걸 보시면 돼요. 이 K가 이 데이터셋에 있는 키, 그러니까 이 배열에 매칭되는 키값을 보면은 이렇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 겹치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HK1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 HK2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K1, K2를 저장한다기보다는 헷갈리시겠지만 이 어떠한 값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여기에 값을 저장할 건데 그러면은 이 배열 공간이 하나인데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링크드 형식으로 밸류를 이렇게 계속 저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K1에 해당되는 밸류를 저장하고 K2에 해당되는 밸류를 저장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일은 여러분들이 매주 로또를 샀는데 매주 1등이 당첨될 확률보다 적습니다. 1년 내내.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린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 되니까요. 어, 키를 n개를 넣는데 n개의 키를 넣는데 이거를 해시 함수를 해보니까 다 겹쳤어요. 그러면은 우리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에 모든 키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 키가 4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K1에 해당되는 거, 2에 해당되는 거, 3에 해당되는 거, 4에 해당되는 거. 모든 키가 다 겹친 겁니다. 해시 함수가 다 같아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탐색할 때 최대 n번 탐색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가 모두 해시 함수 결과까지 같으면은 우리 n번 탐색해야 된다 이런. 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아까 바로 직전에 본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 인덱스화를 하면은
이럴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딱 아마 그래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이닝이란 거는 그 진짜 운이 나쁘면은 그 모든 키가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검색을 할 때 그 n번 뒤져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픈 어드레스입니다. 얘는 간단해요. 해시 함수를 두 개 만드는 겁니다. 네. 일단은 네. 네, 방금 말을 좀 취소하고 몇 개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오픈 어드레싱 중에서 리니어 프라빙이라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HK하고 HX를 했는데 이 두 값이 같아요. HK 값이 뭐 M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를 해보니까 얘도 M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미 있네? 이미 있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하는 겁니다. M 플러스 1. 얘도 누군가 쓰고 있어? 그럼 M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마냥 계속 더할 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열의 인덱스가 샵에서 여기서 n-1까지 있으면은 계속 더하다가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인덱스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마냥 더하는 게 아니라 m을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되므로 모듈러 m을 취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리니어 프라빙 간단하죠? 그냥 계속 다음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해드린 걸 수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지금 원래 해시 함수는 여기 퍼지고 저기 퍼지고 이렇게 좋은 해시 함수는 군집이 형성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K1, K2, K3가 있으면 K1은 여기 있고 뭐 K2는 여기 있고 K3는 뭐 여기 있고 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서로 가깝게 배치가 안 된다고요. 좋은 해시 함수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겹칠 때는 보면은 겹치는 애들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플러스 1 해서 계속 가니까 겹치는 애들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단점입니다. 이 해시 함수를 겹치는 경우에는 이 군집을 컨시큐티브 그룹이 겹치는 애들은 쭉 나열될 수밖에 없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엔 더블 해시. 가장 간단합니다. 해시 함수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돌리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돌리는 거고 이거는 뭐 n개의 해시 함수로 확장할 수 있다. hn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컨시큐티브 그룹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